관광객은 계속 회사 수입은 줄고 예? 돈은 계속 들어가고 결국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깜판이라든지 이런 데 없어서 와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홍보를 해야지. 네, 전문가의 명쾌한 분석이 함께하는 심층 취재 코너 뉴스 침투입니다. 오늘 침투 요원 김장희 PD고요. 자, 이번 주에는 산업도시에 이어서 생태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울산의 주요 관광시설, 그중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들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침 요즘이 관광주간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 여행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마침 9월 12일부터 29일까지가 여행주간인데요. 실제로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2019년이 울산 중구 방문의 해이기도 한데요. 이 울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517만 명, 지난해 52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이제 김 PD가 얘기했던 통계 자료가 결국 주요 관광 지점의 입장객 현황인데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울산에 오면 어딜 가장 많이 들릅니까? 네, 바로 저의 동선과도 같을 것 같은데요. 예. 최다 입장 관광지는 지난 태화강 대공원, 울산 대공원, 그리고 대영암 공원 순으로 생태 관광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난 7월 12일이죠. 태화강 대공원이 지방 정원에서 국가 정원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울산 관광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을 내리고 있는데, 이 태화강의 국가 정원 승격이 그 생산 유발 2,700여 원, 그다음 부가가치 유발 2,700억 원, 취업 유발 5,800여 명 등 굉장한 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은수 변호사님도 태화강 국가정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방문객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과연 태화강 국가정원 그 주변에 볼 것이 마땅한가라는 저희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얘기할 곳이 태화강 국가정원 맞은편에 있는 태화강 동굴피아입니다. 원래부터 이곳에 동굴이 있었던 거잖아요, 변호사님? 예. 동굴은 있었는데 자연 동굴은 아니고 인공 동굴이 있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거기 동굴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울산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죠. 그 이유가 이 동굴이 인공 동굴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 강점기에 울산 공항이 군용 비행장으로 되면서 군수 물자, 그러니까 그 항공유라든가 군수 물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울산 시민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판 굴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방가 되면서 그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산속에 그냥 묻혀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 시민들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던 그런 곳이었죠. 어쨌든 이곳이 재작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됐고 하지만 논란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용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 이곳 남산 동굴인데요. 지난 2017년 7월 이 남구청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1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화강 동굴피아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관람객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부터 짚어봤습니다. 남산 인공동굴은 강복 이후 80년대까지는 막걸리와 파전 등을 파는 주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허가 건축물의 흔적이 그대로 방치돼 도심의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태화강 동굴피아를 거기 남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거기가 또 우리 역사 공간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 금액이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동굴 정비, 전시시설 등 주요 공사에서만 약 30억 가까이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한 것일까요? 당초 동굴간 연결 통로 없이 단순 정비만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동굴 내부 다양한 컨텐츠 전시 등
다각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동굴 간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득이하게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도 해보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4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거든요.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그 최초의 그 계약 금액보다 53%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시 관람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도 2회의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도 62%가 증액이 됐어요. 이만큼의 50%가 넘는 그런 증액이 그렇게 필요했던 부분인지, 그럼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걸 감안 안 하고 지금 설계를 했다는 거거든요. 총 150억의 예산이 들어간 태화강 동굴피아. 그렇다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을까요? 총 길이 180m, 4개의 동굴로 각 공간은 역사, 어드벤처, 스케치 아쿠아리움, 이벤트 공간 등의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뜬금없더라고요. 뭐 어떤 곳은 뭐 갑자기 뭐 이런 뭐 영화 캐릭터가 있다든지 만화 캐릭터도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과연 연관성이 있을까? 뭐 좀 고민을 하고 만든 흔적이 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열악한 관람 시설도 문제입니다. 동굴 광장을 투명 천장으로 조성하는 바람에 여름철 시원해야 할 동굴이 오히려 더위에 더 취약합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2017년 개장 첫 해 17만 명을 넘었던 관람객이 작년에는 8만 명, 올 상반기에는 3만 명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내부 전시 시설을 바꿨는데 제4동굴은 인테리어를 바꿀 때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그 인건비는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인건비 외에 추가적으로 자꾸 조성을 해요. 결국 토건이죠. 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 예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계속 적자된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적자 예산. 혈세 낭비 논란에 빠지고만 동굴피아.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누군가 공무원 누군가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면 만약에 어떻게 되냐? 공무원들은 그 국비를 반납하면 자기 사업을 일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 그걸 하기 싫어서 계속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해 만든 곳인데 정작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는 곳입니다. 난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데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단순히 이게 건물을 이제 뭐 짓고 뭐 무슨 사업을 해서 뭐 완성을 시키는 것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들어가는 이 유지 관리비도 분명히 이게 다 저희 시민들의 몫이거든요. 아까 150억 원이 들었다고 했죠? 분명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네, 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설계 변경 과정인데요. 이 기존 예산에서 50%, 60% 이상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설계 변경 사유 문건을 보면 이 단순히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고만 적혀 있는 부분도 있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라면 아무리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었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가 참 어렵겠죠. 이것이 바로 태화강 동굴피아가 처음부터 무계획, 무원칙 사업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네, 유명 관광지의 조건이 있죠. 내가 한번 다녀오고 나면 또 오고 싶고 누구를 데려오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지적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컨텐츠 부족입니다. 그 태화강 동굴피아의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부족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1동굴의 경우에는 역사 체험 공간으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울산의 생활상을 담고 있고, 제2동굴은 어드벤처 공간인데 미러 동굴, 전설의 고래 출연, 뭐 이러한 테마가 좀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3동굴은 스케치 아쿠아리움 공간인데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나마 그 1에서 3동굴은 연결이라도 되어 있는데 4동굴로 가려면 다시 동굴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동굴이 주는 어떤 쾌적함, 뭐 여름의 시원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방금 전체 길이가 한 180m 정도 된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1동굴이 60m, 그 다음에 제3동굴이 62m, 제2동굴이 42m, 마지막 동굴이 16m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굴이 가지고 있는 항온, 항습 기능이 전혀 되질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안에는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 예. 동굴로서의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환경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곳, 뭐 전국에 여러 곳이 있지만 저는 지금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청도 와인 터널이 그렇죠. 떠오르더라고요. 예. 청도 와인 터널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오기도 예. 했었는데요. 경부선이 1905년도에 그쪽 동굴, 지금 와인 동굴을 통해서 경부선이 지나갔었습니다. 이제 청도군에서는 이제 감이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감 와인을 숙성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감 와인 터널로 길이가 1km가 좀 넘습니다. 예. 그 폭도 한 4.5m, 근 5m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태화강 동굴 피하 그냥 아쉽다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울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에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불고기팜 농어촌 테마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뭐 국내 유일의 불고기 특구이고요. 우리 울산의 한우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이제 개장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렇다면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상북면 진해리. 한적한 농촌에 축구장 10배 크기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수변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한우 테마관, 한우 직판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용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만 깔깔 폈으면 정말 좋은데 전경 좋고 경치 좋고 다 좋은데 도로가 저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무척 힘들어요. 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죠. 바로 옆이 자동차 전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찾기 힘든지 직접 진입해봤습니다. 오른쪽에 공원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1km 정도를 더 달려야 갓길이 보입니다. 갓길을 지나면 유턴을 하듯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어야 하는데 이정표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좁고 울퉁불퉁한 농로를 따라 한참을 돌아가야 공원이 나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진입을 하려면은 이렇게 내리는 그 길을 몰라가지고 또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또 위에서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이정표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 좀 불편한 점은 듣고 있습니다. 한우 테마관을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내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시실에 마련된 학습 게임은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우 직판장을 위탁 운영하는 축협도 처음에는 수익성을 우려해 애초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울주군의 요청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사는 길이가 잘 돼 있어요. 길이 밤되면 어둡지. 들어오는 길이도 좁아갖고 일부러 오고 싶어도 이렇게 한 번씩 얘기 듣고 이렇게 올라해도 못 찾아도 못 오겠다 하는 말 그런 얘기도 많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조성 사업을 합니다. 올해 들어간 예산만 10억이 넘습니다.
내년에 이제 추진 계획은 또 저수지 둘레에 그 LED 보행등을 65개소 추가로 또 설치할 계획이고 또 공원 주변에 그 아름다운 꽃단지를 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꿈꾸며 야심차게 문을 연 불고기팜 농어촌 테마공원. 그러나 예산 100억 원, 총 면적 9만 제곱미터의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곳 불고기팜 농어촌 테마공원은 사실 입지 선정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한우 불고기가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양이나 본계가 아닌 불고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상북면 진해리에 위치함으로써 애초부터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변호사님 뭐 연못도 있고 또 울산 시민 여러분들 관광객분들 산책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산책하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예. 사람이 없을까요? 산책하려고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예. 근데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듯이 접근성이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 테마관에 한우 테마관에 있는데 그 한우 테마관에 있는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양 지역에 있는 그 상인들이 특히나 이제 그 불고기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거의 상승 효과를 바라봐야 되는데 언양 지역의 상권과 지금 있는 한우 테마 농어촌 테마파크 쪽하고는 예. 전혀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동네 사람들의 산책로 정도로만 이용 가능한 부분이지 예. 관광지로서 내세울 만한 곳은 아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울주군에는요 영화나 드라마도 반짝 인기를 누렸던 그런 장소도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간절곶 드라마 세트장인데요. 예. 지난 2010년 원전 지원금 30억 원을 투입돼서 그 지어진 곳으로 뭐 메이킹 한반도 뭐 이런 두세 편의 드라마나 촬영할 당시에는 반짝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촬영 이후에 울주군에서 가설 건축물이던 세트장의 골조, 외벽 등으로 한 11억 원 가까이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테리어 공사로 한 6억 원 가까이를 투입했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총 46억 5천여만 원을 투입했지만 수익은 임대료 5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면 이 관절곶이라는 관광 명소에 비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태화강 동굴피아하고 울주군 농어촌 테마공원인데 사실 이렇게나 좋은 테마를 왜 잘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 PD도 전국에 참 좋은 관광지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 울산에 왜 없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사실 울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전국 어딜 가나 뭐 좀 혈세가 낭비된 사람을 찾지 않는 관광지는 사실 흔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사례를 추리는 게 굉장히 힘들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요. 이런 사업지들의 공통점을 보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도 이 처음부터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국 어디 가든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콘텐츠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농어촌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울산 외에도 전국에서도 이 실패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쉬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활성화를 위해서 뭐 다시 또 혈세를 부어서 해보려고 하지만 또 안 되니 또 혈세를 붓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세, 말 그대로 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곳들이 관광지로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을 앞으로도 관광지로서 외부 사람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과감한 지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관광지를 개발할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없도록 상승 효과라든가 취지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사본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 여행 주간인데요. 와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